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스트 펭귄 건강운동 관리사 합격을 위한 오늘은 스페셜 테스트를 한번 싹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스페셜 테스트 부분이 물론 필기 파트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실기 구술까지도 넘어와가지고 또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필기를 공부하시면서 좀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실기 구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편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한번 기존에 나왔던 필기에서도 나왔던 기출문제, 그 다음에 실기구술에서도 나왔던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운동손상학에서도 좀 나오는 그런 테스트들을 좀 모아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첫 번째는 일단 이제 발입니다. 발에서 이제 몰튼 검사입니다. 우리가 앞에 우리 그 운동상의 이론에서도 이제 배우죠. 몰튼 토가 있고, 그쵸? 몰튼 토. 그다음에 이제 몰튼 신경 종이 있습니다. 뉴로마가 있죠. 몰튼 신경 종이 있다. 몰튼 토는 뭐였어요?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그쵸? 구조적 문제로 그 1 중족골이 2번 중족골보다 이제 짧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떻게 보여요? 두 번째 발가락이 비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길게 보이는 형태를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1 중족골이 제2 중족골의 길이보다 짧기 때문에 제2 중족골이 이렇게 첫 번째 발가락보다 좀 이렇게 길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행을 했을 때 1번 중족골 아래가 이제 조금 이렇게 밟혀지면서 체중을 좀 이렇게 분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걸을 때마다 이렇게 과회내가 유발되는 거죠. 과회내가 유발이 되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전방 가로아치가 이제 무너지면서 중족골 사이 간격이 짧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이 압박이 돼서 몰턴 신경종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튼 신경종은 그쵸? 이거는 이제 신경 질환이죠. 후천적 신경 포착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몰튼 신경종의 원인이 이렇게 볼이 좁은 신발, 그다음에 이제 하이힐처럼 이렇게 구두 같은 거 이렇게 신다 보니까 그 발가락 사이를 지나가는 그 지간신경이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끼면서 계속 이제 거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고 두꺼워지는 거죠. 주로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 이제 발가락 사이에 많이 이 신경종이 주로 생기고 특히 이제 걸을 때마다 뭔가 거기에 불로 지지는 듯한 그런 통증, 찌릿함, 저림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겠죠.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이제 자주 생기는 이유는 뭐였어요? 해부학적으로 이 공간을 지나는 신경이 가장 이제 두껍고 가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계속 아무튼 압박을 받으면서 생기는 게 몰턴 신경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몰튼 검사는 뭐다? 우리가 스퀴즈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몰튼 신경종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발가락 그 발바닥 어쨌든 그 발을 1 중족골과 이 5 중족골의 이제 머리 부위를 감싸고 여기를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발을 이렇게 좀 짜내듯이 이렇게 압박하는 거, 스퀴즈 한다 그래가지고 스퀴즈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압착을 하면 이 세 번째랑 네 번째 발가락 있는 사이에 여기 이제 몰튼 신경종이 있으면 걔가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통증을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세, 네 번째 사이에서 날카로운 통증이나 타는 듯한 감각, 방사통이 나타나면 이제 양성이다. 그다음에 이제 압박할 때 이제 신경이 좀 눌리면서 이렇게 툭 하고 튕기는 듯한 어떤 몰튼 클릭이 느껴지기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몰튼 그 검사, 몰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을 이제 그 발을 이렇게 짜내다 보면 몰튼 신경종이 없는 사람도 뭔가 아프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몰튼 신경종이 아닌데도 몰튼 신경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양성률이 이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예 그 몰튼 신경종 그거를 직접적으로 압박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멀더스 사인, 멀더 징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튼 신경종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특이도 우리가 그 민감도나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쵸? 이 몰튼 신경종을
더 민감하게 더 판별을 할 수 있다. 아까 앞에 있는 스퀴즈 테스트보다. 그래서 높은 검사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처럼 똑같아요. 압박을 이제 하는데 압박을 하지만 양옆에서 압박을 하지만 그 신경종이 의심되는 그 발가락 사이, 주로 이제 3, 4번째 중족골 사이에 그 신경종을 직접 이 손가락으로 압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누르면서 수직 전단력을 가한다.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누르니까 신경이 압박에 의해서 옆으로 밀려나면서 뭔가 쭉 하는 그런 소리나 어떤 마찰음, 그 다음에 거기를 또 직접적으로 누르다 보니까 대상자가 평소 느끼던 어떤 그런 통증들이 더 심해지겠죠. 그런 저린 증상이나 통증이 재현되면 이제 양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끝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감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스퀴즈 테스트보다 특이도와 민감도가 높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하는 티넬 징후 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이제 볼 때도 그 티넬 사인을 보듯이 발에서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티넬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진 검사라고도 하죠. 타진 검사. 그래서 이게 두드려가지고 통증을 보는 검사라고 해서 타진 검사라고도 합니다. 발목 터널 증후군 뭐였죠? 그 내측 복사뼈 그 바로 아래 있는 그 발목 터널 있죠? 그 발목 터널을 지나가는 그 신경이 뭐였다? 뒤정강 신경이었다. 그 신경이 이제 압박을 받아서 발바닥 전체의 어떤 저림과 통증을 유발하는 그 신경병증이었죠. 그래서 이 뒤정강 신경, 얘를 직접적으로 이제 압박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죠. 대상자를 이제 침대에 눕히거나 아니면 이제 의자에 앉혀가지고 발목을 그냥 툭 떨어뜨리게 냅두는 거죠. 그 내측 복사뼈랑 그 다음에 이제 아킬레스건 사이에 살짝 이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후정강 신경, 뒤정강 신경이 지나가는 그 부분인데요. 거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가볍게 두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두드렸을 때, 이 발끝 방향으로, 발바닥을 지나서 이게 발끝 방향으로 어떤 찌릿찌릿한 저림 증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전기 통하는 듯한 그런 방사통, 그런 게 이제 느껴지면 발목 터널 증후군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중 압박 스트레스 검사입니다. 트리플 컴프레션 테스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목 터널 증후군을 이제 진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까 티넬 사인 그 검사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임상적으로 이제 민감도가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그 발목 터널을 역학적으로 가장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압력을 극대화해가지고 이제 찝어버리는 그 신경을 찝어버리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중 압박이니까 3가지 힘을 압박을 주는 거죠. 일단은 눕혀가지고 발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최대로 일단은 플란타 플렉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동시에 4번 인벌전을 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우리 티넬 사인 검사했던 그 부분, 그쵸? 그 발목 터널 부위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이제 그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3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트리플 컴프레션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이제 꾹 누르는 거죠. 요 플란타 플렉션 인벌전 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어떤 발바닥이나 발가락 쪽으로 평소 호소하던 저림, 통증, 감각 이상 이런 게 이제 재현이 되면 발목 터널 증후군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어떤 정확도가 높은 어떤 유발 검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시플렉션 이벌전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을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까 트리플 컴프레션 그 테스트 3중 압박 검사는 뭐였냐면 아까 우리가 3중 압박 검사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박하는 힘이에요. 그 뒤정강 신경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컴프레션 시켜가지고 그렇게 알아봤다면 요 돌시플렉션 이벌전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아까는 플란타를 하고 그렇죠? 플란타 플렉션을 한 상태에서 얘는 인벌전의 힘을 가했었다면 얘는 이제 반대로 돌시를 시키고 이벌전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정강 신경을 아예 이렇게 좀 늘리는 거죠. 인장력 얘는 이제 인장력을 가한다. 좀 어떤 텐션
그래서 신경을 좀 팽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발꿈치 잡고 아까처럼 이제 돌씨,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바깥 범짐, 이벌전을 이제 시킨 상태에서 이 발가락 관절 있죠? 발가락 관절을 수동적으로 최대 신전을 시키는 거죠. 이 자세가 이제는 그 뒤정강신경을 완전 그 텐션을 극대화하는 그 자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최대 신전을 시켜가지고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한다.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그쵸? 어떤 통증, 저림, 감각 이상 이런 게 이제 재현이 되면 이 사람 발목 터널 증후군 있구나 라고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검사는 족저근막염의 유무를 확인하는 윈들러스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던 발목 터널 증후군이랑 그 족저근막염의 특징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쵸? 우리가 발목 터널 증후군, 그쵸? 터널 증후군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그 족저근막염, 그쵸? 족저근막염을 운동 상해 시간에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였어요? 아침 첫 발을 내디딜 때 엄청난 통증이 있더라. 그 다음에 그 뒤꿈치 그 내측, 그쵸? 뒤꿈치 안쪽에 이제 뒤꿈치 내측에 이제 통증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얘는 좀 걸으면 나아져. 걸으면 나아진다. 그리고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넬 사인, 티넬 징후 검사를 했을 때 별로 뭐 양성 반응이 안 나타나죠, 그쵸? 근데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걸을수록 얘는 아파요. 걸을수록 아프고, 그 다음에 그 밤에 잘 때 또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뭐 스페셜 테스트를 한다는 게 너가 아팠던 그 자세,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그 자세, 손상 기전, 그거를 그냥 한 번 더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그게 스페셜 테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윈들러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윈들러스라는 게 뜻이 그 도르래, 그쵸? 그 닷을 이렇게 올릴 때의 그 도르래, 그 윈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발을 들어 올렸을 때 이쪽으로 이 족저근막이 이렇게 도르래처럼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윈들러스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법은 체중 지지 방법이 있고 비체중 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체중 지지 방법은 얘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수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체중 지지를 한 상태에서 많이 보죠. 대상자를 이제 계단이나 이 발판 어떤 끝에 이제 이 발가락만 나오게 하고 선 상태를 유지를 이제 하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발꿈치 고정하고 그 한 손으로 이 엄지발가락을 최대한 그 신전, 돌시플렉션 시켜보는 거죠. 양성 반응으로는 우리가 아까 족저근막염의 통증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뒤꿈치 내측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발 뒤꿈치 뼈의 내측 그 부위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재현이 되면 이제 양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발목 터널 증후군을 이제 검사하는 그 발등 굽힘, 바깥 번짐 검사가 있었었죠, 그죠? 바깥 번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가락을 이렇게 과신전 시켜가지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발가락을 과신전 시켜가지고 발바닥 전체에 일단 이런 통증이 있었던 거, 그쵸? 있었다면 이 윈들러스 같은 경우에는 엄지발가락만 신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얘는 발가락을 뭐 다 과신전 시켰고, 윈들러스 같은 경우에는 엄지발가락만 과신전을 시켰지만 통증 부위가 완전 다르죠? 얘는 그 발 뒤꿈치 부분에, 그쵸? 발 뒤꿈치, 이 족저근막이 그 뼈에 붙는 그 부분, 그쵸? 발 뒤꿈치 내측 부분에 국소적인 통증이 나타난다.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발가락을 과신전 시켰지만 윈들러스,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이 있는 사람들은 국소적인 발 뒤꿈치 내측의 국소적인 통증이 유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발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 전체에 좀 통증이 생기는 거.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체중 지지하는 방법이랑 비체중 지지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유연성 평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일어서면 평발이 되는 사람들, 그쵸?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앉아서 하기보다는 일어나서 직접 체중을 실어가지고 했을 때 아치가 무너진 상태, 그때 윈글러스를 수행을 하면 이 아치가 이제 그 강제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좀 즉각적으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임상적인 신뢰도는 이 체중 지지 방법이 더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비큘라 드랍 테스트입니다. 주산골 처짐 검사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정말 그 집에서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 주산골, 그쵸? 이 나비큘라, 요게 이제 과도하게 처지는 상태가 뭐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체중 부하했을 때 그 아치가 무너지면서 충격을 흡수를 못하면서 어떤 신스플리트, 족저근막염, 외반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관절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주산골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처지면 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이 주산골 처짐 검사는 뭐다? 발의 과도한 안쪽 무너짐 현상인 발의 과회내 아니면 평발, 유연성 평발의 그런 유무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스페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통증,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검사라고 하면, 얘는 진짜로 주산골이 몇 밀리미터 얘가 드랍됐지? 이거를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좀 정량적인 검사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앉아서 이제 측정을 먼저 합니다. 발바닥을 바닥에 가볍게 대고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그 나비큘라 부분을 이제 볼펜으로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합니다. 발의 안쪽 복사뼈 아래 앞쪽에서 가장 툭 튀어나온 그 뼈돌기, 거기가 이제 주산골의 거친 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발을 만져보시면 딱 있어요. 그 툭 튀어나온 그 뼈, 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점을 딱 표시를 하고요. 자로 거기 아래 바닥에서부터 거기까지 요 높이를 이제 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일으킵니다. 체중 부하 상태에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이제 정상인 분들도 약간의 어떤 드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산골이 이제 얼마나 처지는지 다시 또 여기 길이 높이를 재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비체중 부하였을 때의 높이랑 그 다음에 일어섰을 때 체중 부하했을 때 높이의 차가 10mm 이상 급격하게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 사람 주산골 좀 처졌구나, 좀 유연성 평발이구나,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적인 평발이랑 유연성 평발을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죠. 구조적으로 아예 이 사람이 평발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앉아있을 때도 평발, 일어났을 때도 평발이기 때문에 이미 구조적으로 평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비큘라 드랍 테스트를 했을 때 별로 그 드랍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 이미 그냥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연성 평발인 사람들, 그쵸? 이 사람들은 앉아있을 때는 그 아치가 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어나면 그 아치가 이제 무너지면서 그 평발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나비큘라 드랍 테스트를 했을 때 굉장히 10mm 이상 차이가 나는 형태를 보이겠습니다. 요게 이제 나비큘라 드랍 테스트였다. 2024년 실기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실기에서도 둘 다 나왔었던 범프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피로골절을 감별하는 검사이죠. 대상자 침대에 눕게 한 상태에서 발목이 침대 밖으로 나오도록 이제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발 앞부분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발목이 중립 상태가 되도록 이제 유지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 중앙 부위를 한번 탕 때려 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툭 이렇게 하고 두드리면 그 충격 진동이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면서 피로골절이 의심되는 그 부위에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소적인 어떤 통증이죠, 그렇죠? 그
피로골절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는 통증들이 나타나면 이제 이 사람 피로골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피로골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렇게 미세하기 때문에 엑스레이상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정상인데 계속 막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 피로골절일 수도 있겠는데 하고 한번 충격을 땅 주면 이렇게 그 통증이 재현된다 그러면 이제 피로골절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발 뒤꿈치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번 탁 치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앵클 스트라이크 테스트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나 자주 출제가 되는 톰슨 검사입니다. 필기, 실기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제가 시험을 봤을 때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2025년에 최근에 또 한 번 더 출제가 됐었던 검사이기도 합니다. 이 톰슨 검사 아니면 뭐 카프 스퀴즈 테스트 아니면 사이먼즈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 그 스페셜 테스트를 누가 이렇게 고안을 했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이제 붙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먼즈라는 원래 그 영국 의사가 처음으로 이제 고안을 해가지고 했던 그 검사이고,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대중화를 시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제 톰슨 검사라고 이제 알고 있죠. 어쨌든 톰슨 검사 뭐였습니까? 아킬레스 힘줄, 아킬레스건의 파열 여부를 검사하는 그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침대에 엎드려서 누운 상태에서 발만 이렇게 바깥으로 좀 삐져나오게 위치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종아리 비복근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한 손으로 강하게 이제 압착, 스퀴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퀴즈 테스트라고 부른다는 거죠. 스퀴즈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원래 정상이라면 이 아킬레스건이 이 발목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거죠. 플란타 플렉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노 무브먼트, 아예 이 플란타 플렉션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란타 플렉션이 나타나지 않으면 양성으로 보고 이 사람 아킬레스건 파열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톰슨 검사가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기에서 항상 그 건측다리랑 비교를 하는 그런 검사들이 또 몇 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에서 아픈 부분만 검사를 하고 하면 안 되고 꼭 건측도 같이 검사를 하는 모션을 보여줘가지고 건측과 비교했을 때 이 환측의 어떤 양성 반응이 나오면 양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건측도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 그거를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는 다리에 비해서 적게 움직이는 경우에도 양성으로 볼 수 있겠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아픈 쪽 다리, 그러니까 만약에 톰슨 검사 해보시오 라고 했는데 아픈 쪽 다리만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양성입니다 라고 하면 반쪽짜리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두 번의 어떤 그 두 다리를 다 한 다음에 문제 있는 다리에서 건측에 비해서 앵클 플란타 플렉션이 안 나오면 양성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어쨌든 톰슨 검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먼스 징후 검사입니다. 우리 종아리의 심부정맥 혈전증의 여부를 평가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종아리의 깊은 부분, 심부에 있는 그 정맥에 혈전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 혈전이 이제 우리 운동부하 검사나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뭐 있었지만 그 혈전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뇌로 가면 이제 뇌졸중, 폐로 가면 이제 폐색전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한 그 질환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종아리에 있는 그 혈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호먼스 징후 검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이제 침대에 편안하게 눕힌 상태에서 무릎을 완전히 펴게 하고요. 대상자는 이제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고정을 한 상태에서 이 그 발바닥을 감싸주고 강하게 수동적으로 배측 굴곡, 돌시플렉션을 시켜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종아리에 혈전이 있는 부분에 어떤 날카롭고 어떤 심한 통증이 나타나면 이거는 양성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아리의 약간 그 깊은 쪽, 그쵸? 그런 쪽에서 뭔가 통증이 날카롭고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면 이 사람 좀 거기에 혈전이 좀 존재할 확률이 높구나 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호먼스 사인 테스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목 부분입니다. 발목과 하지 부분. 안테리어 드로얼 테스트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발목에 우리가 그 운동상의 우리 이론 시간에서도 배웠지만 그 발목에 손상되는 발목 외측인대, 가쪽의 인대에 손상 순서가 있었어요. 그쵸? 순서가 있었죠. 첫 번째로 어디였죠? 전거비 인대. 첫 번째가 이제 전거비 인대가 먼저 얘가 터진다. 그쵸? 제일 약해. 이 ATFL. 얘가 이제 그 앞목말 종아리 인대라고도 하죠. 전거비 인대가 아무튼 먼저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비 인대, CFL. 그쵸? 종비 인대. 얘가 이제 터지고, 얘는 뭐였죠? 발꿈치 종아리 인대였습니다. 칼케니어 피블라 리가먼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터지는 게 뭐였다? 그 후거비 인대. 후거비 인대. 그래서 PT, FL 이런 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거비 인대가 터졌다? 그러면 이제 전거비나 종비 인대까지도 다 손상이 있는 거고, 종비 인대가 좀 손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전거비 인대도 높은 확률로 이제 터졌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당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우리가 손상이 많은 이 전거비 인대의 손상을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목을 삘 때 어떻게 삔다 그랬죠? 발목이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는 인벌전과 플란타 플렉션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전거비 인대가 이제 늘어나면서 그거를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면서 이제 파열되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거비 인대가 끊어졌다라고 하면 그 발목의 약간 이제 그 앞쪽, 그렇죠? 전방에서 걔가 이제 그 목말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전거비 인대가 파열됐으니까 이게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겠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 보는 거죠. 대상자를 침대 이제 끝에 앉혀서 무릎을 90도 굽히고 발목이 이제 아래로 처지게 하거나, 아니면 뭐 눕힌 상태에서 측정을 해도 됩니다. 대상자가 한 손으로 이제 이 경골과 그 비골 부분을 이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발 뒤꿈치 이렇게 감싸져 가지고 다른 손으로, 그래서 얘를 이제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당겨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 쪽으로 끌어당겨 보는 거예요. 이때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다? 발목을 약간의 어떤 플란타 플렉션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한 10도에서 한 20도 정도 유지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하다. 왜냐? 이 전거비 인대가 아까 다칠 때 뭐였죠? 약간의 어떤 인벌전과 플란타 플렉션의 스트레스가 있었어야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거비 인대를 플란타 플렉션 시켰을 때 그 수평 정렬이 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겼을 때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플란타 플렉션을 좀 시킨 상태에서 좀 당겨라. 요거를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발이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과도하게 이제 전방 이동이 관찰되거나, 아니면 우리 그 딤플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끊어진 부분이 약간 이렇게 그 그 압력 차이로 인해서 거기에 약간 홀쭉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보조개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그 딤플 사인, 그런 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통증, 뭐 덜컥거리는 소리,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중요한 종비인대와 세모인대 손상 및 불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탈라 틸트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너무나 최근에 출제가 된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자, 얘는 이제 그 기울임, 틸트는 이제 기울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4번, 그 다음에 이제 외번 시키는 어떤 스트레스 검사이다. 검사라고도 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종비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외측에 있는 거고, 세모인대는 이제 내측에 있는 그런 그 튼튼한 인대죠. 그거의 이제 불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경골 하단부를 잡아서 이제 여기를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 다른 한 손으로는 발 뒤꿈치를 감싸 쥐고 발목을 중립 상태 유지한 상태. 어떻게 보면 이제 얘는 종비인대가 가장 팽팽해지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목을 90도 유지한 상태에서 인벌전과 이벌전을 각각 이렇게 시켜보는 거죠. 인벌전을 시켰다라는 거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바깥쪽의 그 인대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종비인대나 전거비인대를 테스트하는 거고, 외번을 시켰다, 안쪽의 인대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세모인대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양성 반응으로는 발목을 꺾었을 때, 발목을 이제 틸트 시켰을 때
과도하게 기울어지거나 어떤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 양성이다. 인대가 결국에는 거기를 팽팽하게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틸팅을 시켰을 때 이 끝느낌, 엔드필이 약간의 좀 비어있는 느낌, 그 다음에 좀 부드러운 소프트한 느낌이 들면 해당 인대의 파열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라틸트, 외측과 내측을 각각 인벌전, 이벌전 시켜서 보는 검사였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클레이거 검사가 되겠습니다. 클레이거, 그쵸? 가쪽 회전. 어떻게 보면 외회전을 시키는 검사이기 때문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클레이거 검사는 이제 삼각인대의 손상을 평가하고 중요한 게 또 원위 경비인대 결합의 손상을 평가하는 이게 이제 고위 발목 염자였죠. 그쵸? 우리 그 이론 시간에 배웠죠? 고위 발목 염자. 그거를 보는 검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위 발목 염자의 손상 기전이 뭐였죠? 발이 이렇게 땅바닥에 고정된 상태에서 거기에 체중이 실리면서 외전 돌시플렉션 됐을 때 이제 이 염자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용한 검사가 이 클레이거 검사가 되겠습니다. 고위 발목 염자는 뭐였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전거비인대가 끊어지면서 그 복사뼈 아래쪽에 이제 좀 통증이 있다면 이 고위 발목 염자는 복사뼈를 기준으로 약간 위쪽에 이제 통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쪽에 약간 발목 앞쪽에 이제 좀 통증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약간 위로 올라가는 통증. 특히 이제 이 고위 발목 염자의 특징이 뭐였어요? 재활이 힘들다. 그러니까 회복이 좀 오래 걸린다. 그쵸? 걸을 때마다 그 경골이랑 비골을 연결해주는 그 원위경비인대 결합이 거기가 끊어진 거기 때문에 계속 걸을 때마다 얘가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경골이랑 비골이 벌어지기 때문에 회복이 오래 걸렸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클레이거 검사는 뭐다?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다쳤던 그 기전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 한 손으로 이제 여기를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발목 내측을 감싸쥐고 아까처럼 돌시플렉션한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외회전 시킬 때 내측 복사뼈 부위, 여기는 이제 세모인대가 있는 부위이죠. 그래서 거기에 통증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삼각인대 손상이라고 볼 수 있고 약간 복사뼈보다 위쪽인 그 정강이뼈랑 그 종아리뼈, 비골과 경골 그 사이에 경비인대 결합 부위에서 좀 통증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여기는 원위 경비인대가 손상됐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클레이거 검사였습니다. 실기에서는 좀 예전에 나오고 또 최근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클레이거 검사는 한번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튼 검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그 봤던 원위경비인대 결합, 그때 손상으로 인해서 이 발목이 좌우로 이렇게 과도하게 흔들리는지 측방 불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눕거나 앉은 상태에서 여기 딱 고정하고 이렇게 이제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죠. 좌우 측방향으로 강하게 이제 밀고 당겼을 때 과도한 미끄러짐, 소리, 아니면 통증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양성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 목말 밑 미끄럼 검사입니다. 자, 얘는 이제 그 외측 안정성 아까 담당하는 그 종비인대, 그쵸? 거기에 불안정성이나 파열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종비인대 그 불안정성 그 파열 검사가 아까 탈라틸트가 있었죠, 그쵸? 탈라틸트 테스트도 있었습니다. 아까 이 탈라틸트 테스트에서는 이제 인벌전 시켜가지고 발을 이제 인벌전 시켰을 때 그 종비인대 부분이 이제 이게 벌어지는지 그 가쪽 관절면을 벌리는 역학이었다면 얘는 이제 글라이드, 그렇죠? 메디알 쪽으로 글라이드 시키는 그런 역학을 이용한 검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좀 이렇게 눕게 한 상태에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글라이드 시켜보는 거죠. 안쪽 방향으로 수평하게 미끄러지듯이 강하게 밀었을 때 어떤 과도한 미끄러짐, 통증 이런 게 이제 유발이 되면 양성이다. 종비인대가 좀 파열이 됐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평 이동 역학을 이용한 게
안쪽 목말 및 미끄럼 검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발, 그 다음에 발목, 그 다음에 이제 하지 쪽에서 하는 스페셜 테스트들을 다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발목 쪽에서의 어떤 손상을 평가하는 부분이 실기 파트에는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파트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손에, 입에 익숙하게 술술술 이렇게 시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상태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릎 쪽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